자, 여러분들 교재 195쪽에 대손세액공제 실무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교 와서 실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공급자가 대손세액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대손세액 신고서와 입증 서류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대손세액 신고서는 우리가 여기 부가가치세 요 신고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손세액 신고서를 들어가서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확정신고기간에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확정신고기간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신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 1기 확정인 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이나 2기 확정인 12월 31일에 분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 이제 분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저장을 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거래하던 상대방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부도가 났는데, 그게 10년이 지나서 부도가 나고 20년이 지나서 부도가 난 거에 대해서 모든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를 해줄 수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기출문제나 다양한 문제집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단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가능하고 5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예시 문제 풀 겁니다. 그리고 대손이 확정되던 날 이전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4월 30일인데 만약에 29일 날 폐업을 한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5월 1일 날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기준이 이전에 폐업한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법원에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쪽이 정리해달라고 이제 계획인가를 냈는데, 외상매출금을 분할해서 전액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대손세액 공제 시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례들이 언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020년 8월 10일에 이 제품한테 매출을 했대요. 그리고 이 대금을 숭일물산이 발행한 어음으로 수령을 했네요. 자, 어음이 나왔어요. 자, 근데 6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5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어음인데 부도어음, 즉 부도어음인 경우에는 몇 개월이 지나야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써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월 5일인데 6개월이 지나면 언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6월 5일, 7월 5일, 아이고 6월 5일, 7월 5일, 8월 5일, 9월 5일, 10월 5일, 11월 5일, 12월 5일 이렇게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5월 5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자, 그러면 딱 요까지가 경과가 돼야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총 6개월이 경과하고 나야 되니까 우리가 이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니까 결과적으로 11월 6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이게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면 2기 확정 기간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2기 확정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부도 확인을 받았다는 어음이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 6개월이 지난 시점이 언젠지, 그래서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구분해서 입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2년 1월 3일자 날짜로 오타 있습니다.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220만 원이래요. 근데 회수하고 있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대손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12년자에 지금 제품을 공급했었던 것인데 지금 19년도에 지금 이 회수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우리가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를 공부하면서 5년이 지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5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인정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2년 1월 3일자에 지금 물건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일로 기준을 두고요. 공급일로부터 지금 5년이 경과됐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13년 1월 1일, 1월 3일,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그래서 이게 19년 1월 3일이고 지금 문제에서 결과를 받은 날은 8월 27일이라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5년이 지나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그러면 지금 17년도 1월 3일까지 전에 대손세액 신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 현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7년도 1월 3일이 속하는 확정기간 언제예요? 그러면은 1기 확정기간 3월부터 6월까지 만약에 이런 통보를 받고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다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2019년도 8월 27일은 5년이 훌쩍 넘어버렸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써놓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를 보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 있는 사례들로 우리가 실무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한 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일단 앞에서 배운 대손세액 공제에 관련된 그 흐름, 전체적인 맥락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시기와 다양한 대손 사유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